좌순실, 우채윤. 리프팅, 실시술의 비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입니다. 의료계 최순실의 동생, 그러니까 이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의 처남 박모 씨가 청와대 시술의 뒷얘기를 저희 채널에 의해 털어놨습니다. 핵심 당사자들 빼고는 아마 이 인물이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채널에 의해 단독 보도로 밝혀진 사실부터 먼저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죠. 그분이 전에 들어가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했대요. 정기현 교수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뭐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필러보톡스는 다른 그런 시술들이나 이런 거는 차별화가 없으니까 전 시를 갖다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흔한 시술이니까 뭔가 좀 특이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 우리 거를 갖다가 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한다고. 일단 저거는 박채훈 씨 동생의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일단 주장인데, 민영수 원장님. 저 주장만 맞다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 얼굴에 손을 댄 건 이 장기양, 정기양 전 청와대 자문이네요. 예. 그 청문회에서 잠깐 나서 증언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화면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기양 교수가 저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김영재 원장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박채훈 씨 동생이 알고 있을 정도면 박채훈 씨도 알고 있었을 테고 부부관계인 뭐 그렇겠죠. 김영재 씨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그 피부에 관한 어떤 시술이든 뭐 수술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사람만 알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채널에 단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기양 씨가 만에 하나라도 4월 16일 날 김영재 원장하고 알리바이를 성립시켜놓고 정기양 씨가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메가톤급 아니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세월호 당일날. 예, 세월호 당일날 오전 중에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그 채널A 단독 이 인터뷰는 그냥 그 폭발성이라는 것이 과히 메가톤급 이상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종원 박사님, 분명히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 내에서 그런 미용 시술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보톡스와 필러 주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약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양 그 교수 본인은 자기가 한 거 아니다라고 또 다시 그렇죠, 또 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했다면 뭐가 문제냐. 자기가 자문인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비선진료, 비선 의료진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다가 사실은 이 박채윤 씨 동생이 결국 그 존 제이콥스, 그러니까 박채윤 씨가 하는, 뭐 김영재 씨도 같이 하는 거죠. 그 이제 위에 Y 제이콥스는 이제 이 봉합사 뭐 이런 의료 관련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존 제이콥스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 동생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바로 그쪽의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쪽에서 만든 화장품을 박근혜 대통령이 쓰고 뭐 청와대 선물로도 이게 채택이 되고 했던 그 화장품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박채윤 씨가 이 특검 조사받은 거하고 연관해서 결국 이 박채윤 씨의 죄를 덜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사실은 또 다른 의혹을 좀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정기양 교수도 좀 진실을 밝힐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양 전 자문위에게도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설을 지으시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본인들의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줬다고 그래도 내가 해준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뭐 보톡스 필러를 해줬다고 그래도 법행위가 아닌데.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자문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틀린 얘기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의혹을 제기했는 것은 비선 진료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선이 아니고 공식 진료 라인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이 지어내는 소설이고 근거 없이 말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둘 사이에 지금 그 박 씨하고 이 정 교수 사이에 대지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어떤 알리바이나 이게 문제가 돼서 지난 4월 16일 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정 교수가 4월 16일 날 어떤 일을 그 시간에 뭘 했는지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결국 많은 부분이 사실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그날 무엇을 했는지, 실제로 이와 같은 시술을 했는지 이걸 밝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혹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어떻게 보면은 채널A가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채훈 씨 잠시 말씀하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공식 라인으로 자문위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뭐 리프팅 시술이든 뭘 받았어요. 그럼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이해 못할 바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숨겼을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숨겼다는 거는 뭐 이유가 있는 얘기다. 그렇죠. 숨겼으면은 정말 국민들한테 그 인정하면 납득할 되잖아요. 수 없는 그 날짜가 어떤 특정한 날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요. 자문회의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갖다 시술하면은요. 의무실장 주치의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들 다 배치하고 다 일지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이라고 해도 자문이가 혼자 대통령이 불러서 호출해가지고 가서 싹 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박지원 씨 동생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김성환 평론가. 네네. 근데 박지원 씨 동생 얘기로는 정기양 교수가 저기 보시면 대통령에게 김영재 씨, 리프트 씨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다는데 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흥미로운 이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1월 달에 김영재 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병석 주치의하고 박 대통령 주치의하고 정기양 자문위가 자기를 박 대통령한테 소개를 해줬다. 자기 부부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면서 리프팅실이 안면마비에 효과가 있다고 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채훈 씨 동생이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재 원장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쏙 빠진 상태에서 소개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소개받고 공식적으로 리프팅실을 소개받아서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로비를 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자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한 가운데 리프팅실을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 한번 좋은 업체니까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본인은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했던 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의혹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박채훈 씨 동생의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 약간 의문이기도 조금 전에 합니다. 말씀하셨던 이걸 만약에 사실로 전제하게 되면 예. 정기양 교수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나와서도 세월호 이 관련해서 이 얘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세월호 참사 며칠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좀 표시가 난 거, 요거 관련해서 리프팅 한 것 같다. 리프팅 시술하게 되면 질이 좀 비어져 나오는데 그거 아닌가라고 남 얘기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자기한테 그런 시술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말렸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얼굴에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임 기간 동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이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언론에 다 공개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언론에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기양 교수는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납득이 안 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그러니까 정기양 교수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정기양 교수 본인도 처음부터 이거를 안 밝힐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기양 교수 측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장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예, 저는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민 원장님, 네. 이 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시점이에요. 예. 2013년 3월인데 당시는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 즉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좀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위험스러운 일인데, 더더구나 현직 대통령 측에는. 그런데 취임하신 지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우선 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이나 이런 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을 하려면은요, 신약이든 무슨 신대포 의료가 발견되면은 일단 돼지나 이런 짐승들한테 하고 그게 성공적이고 부작용이 제일로 중요한 게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쥐한테 하고 그 다음에 생쥐가 해서 다 되면 부작용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인체에 임상실험하고
그래도 없으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한 몇 년을 걸립니다. 몇 년을. 꽤 오래 걸리죠. 예,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것을 안 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임상실험이 안 끝난 것을 그렇게 했다.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전부터 쭉 해왔었던 건데 이 사람을 갖다 워낙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품을 갖다가 임상실험 안 되는데 쓴 건지 아니 뭐 다른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또 하나의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박채윤 씨의 동생 주장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정기양 교수가 실에 관심을 보인 이후 대통령이 직접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로 부르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의 주장 좀 더 들어보실까요? 2014년 1월이나 2월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와갖고 저희 원장님이 보셨대요. 마비 얘기 이런 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실을 왜 뺏어갔냐 뭐 이런 얘기 묻고 알았겠죠. 실 얘기 좀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절개하는 거는 이제 붕대도 메고 심하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피주머니도 차야 돼요. 정상적인 모습 보려면 2-3달 걸리고. 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이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김영재 원장에게 왜 리프팅실을 빼앗아 갔냐라고 물었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리프팅실 만드는 데가 그 김영재 원장 뭐 부인 그 만드는 회사 거기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리프팅 시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임상, 2상, 3상까지 끝나는 그런 제품들도 수두룩이고 다 널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실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또 달라고 하는 거지 왜 뺏어가요? 그냥 대통령이 달라 그래도 주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합리적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박채윤 씨 측,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측이 저렇게 말을 만든 거다. 네,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 걸 좋아해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달라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했다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최 변호사님 그렇다면 결국 박채윤 씨나 김영재 씨가 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남들에게 미룬다 뭐 이런 모양새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진실일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결국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정기양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의 실체적 진실은 물증이 있거나 아니다고 한다고 하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박채윤 씨 동생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장님 그러니까 김영재 씨에게 실을 왜 뺏어갔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김영재 원장한테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은 김영재 그 원장의 부인인 이 박 씨로부터의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다시 박 씨의 동생인 이분이 들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결국 여러 가지는 이른바 전문 증거는 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초의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이 진술을 확인할 그럴 필요가 있을 거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본질을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진실 공방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테지만 미용사 원장님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비선 의료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보안 손님도 없고 기록만 똑바로 했으면 이 사람들의 이제 진실 공방 따위는 특검에서 조사할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료농단 뭐 4월 16일 뭐 정기양 씨 주장이랑 뭐 박모 씨 동생 주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호실에 경호 일지는 이거 다 기록돼 있습니다. 무조건 기록하게 돼 있어요. 더더구나 관저 출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당시에 아무리 보안 손님을 해가지고 그 연풍문에서는 그 무사 통과하고 주민등록증도 안 보여주고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저 관저에 들어가서 그 관저에 그 배치되어 있는 경호관들에서 다 기록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안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저는 또 판단이 되는데 안 보여주고 싶겠죠. 근데 아무튼 비선 실세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들락달락 거리면서 대통령의 그런 그 얼굴 시술에 이렇게 마음대로 했을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쓰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의료농단 관련해서 말고 이 박채윤 씨의 동생이 청와대 뒷얘기를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진술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소녀적 감성이 좀 있었는데 그런 약간 장난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향초 디퓨저 아로마 같은 거 좋아하고 좀 섬세한 건데 그런 거를 최순실 씨에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이건 의료농단에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목을 좌순실 우체윤으로 박은 이유는 이제
최순실 씨의 약간의 공백 빈틈을 이 박채윤 씨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많이 채워 넣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종호 박사님. 네. 그러니까 소녀적 감성은 박채윤 씨 담당이었다. 이런 예를 이제 박채윤 씨 동생이 얘기를 하네요. 네. 아니 저 아줌마들도 그 소녀적 감성 누구나 가지고 있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뭐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감성이 있겠죠. 그리고 청와대에 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사실은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 그런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까지 최순실 씨가 안 챙겨주니까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이제 챙겨줬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박채윤 씨, 김영재 원장이 지금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박채윤 씨하고 더불어서 청와대 한 5번 정도 갔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챙겨줬다면 훨씬 더 자주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또 다른 이제 그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이 박채윤 씨가 이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뭐 횟수랑 뭐 정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횟수하고 상관없을 수가 없죠. 이게 뭐 아로마 같은 게 오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써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금방금방 교체해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좀, 약간 본질을 흐리는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묘합니다, 좀, 기분. 예, 실제로 박 대통령이 뭐 최순실 씨 보고 나의 시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뭐 잘 보자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전제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든 거짓말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 거짓말 속에는 진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아까 앞서 제가 빼앗아갔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박 대통령의 독특한 어법이에요. 박 대통령은 나쁜 사람들, 뭐 빼앗아갔다 이런 좀 유아틱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제 어떤 집착적인 표현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 같은 걸 많이 써요. 화법이요? 네, 화법이. 근데 그 빼앗아갔다 만약에 표현을 썼다고 하면은 가져간 것을 빼앗아갔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예. 저는 박채훈 씨가 저 특검 조사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쓰러지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비선 문제 다 남편 구속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최순실 씨하고 싹 얼굴이 오버랩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하고 뭐 비선 진료나 이런 걸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던 거 아니었다면 오히려 박채훈 씨하고 훨씬 가까웠을 가능성이 많다. 안종범 수석한테 뇌물도 그렇게 바치는 뭐 이런 관계, 녹취록으로 볼 때 그런 관계로 볼 때 박 대통령이 훨씬 박채훈 씨를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을 중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문제라든가 화장품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선물로 채택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박채훈 씨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박채훈 씨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챙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채훈 씨 동생이 이제 존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화장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존 제이콥스가 지금 뭐 이 시내 면세점, 대형 면세점에까지 다 지금 매점을 열어서 그것도 좀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회사의 화장품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재 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피부 트러블이 그 화장품을 쓰는데 트러블이 발생해서 그거 관련해서 자문해 줬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화장품 과연 그 정식으로 청와대에서 구입해 썼느냐? 이거 역시 또 다른 의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분 얘기가 좀 민감한 대목이 많아요, 지금. 예, 민 원장님뿐만 아니라 또 이번 사태는 우리 누나, 뭐 우리에게 모두 다 거대 조직이 덮어 씌우고 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사태 속에서 다 뒤집어 씌운다, 엮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그 공 돌리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미루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최순실 씨의 개인 비리로 지금 몰아가는 측면이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 리틀 최순실 씨라고 불려줄 수 있는 박채윤 씨마저도 지금 자꾸 이렇게 비슷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그 동생마저도 지금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박채윤 씨 동생이 저렇게 하는 것은 누나인 박채윤 씨를 구하기 위해서 박채윤 씨하고 서로 교감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데 뭐 연락이 되나요? 아이고 변호인하고 변호인 적게 나고 하면 얼마든지 다 연결되고 사인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 박채윤 씨의 동생 그러니까 비선의사의 처남의 제2처남의
단독 보도 증언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도 여의도는 뜨겁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